일단 이번 여름은 대형주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나 코스닥 위주의 매매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잘 모르시겠으면 안 하셔도 된다. 8월 달에는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기이자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요, 매주 금요일마다 오시죠. 네,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 황유현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참 네. 힘든 하루죠. 뭐 이래저래 힘드네요. 네, 일단 7월의 마무리인데 네. 마지막 날인데 장으로. 네. 근데 마무리가 안 좋아요. 월간 네. 기준으로도 코스피 음봉이 나왔다. 그쵸. 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큰 의미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7월달 뭐 계속 리포트는 나왔던 부분들이 뭐 이제는 한 번 정도는 떨어질 때가 됐다. 음봉이 나올 때가 됐다. 뭐 그런 코멘트가 있긴 했었지만 뭐 사실 지난달 말에도 음봉이 나왔어도 뭐 언제든지 뭐 연속으로 올라왔던 기회 그 월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달에 음봉이 나왔어도 뭐 그냥 나올 게 나왔다. 뭐 그런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외적인 환경들이 조금은 좀 최근에 흘러왔던 거와는 조금 다르죠. 지금의 질적인 흐름들, 그다음에 주가 지수를 누르는 그 재료들이 조금은 올해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불편해지고 그 불편한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모습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 외국인의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렇습니다. 선물을 많이 매도했죠. 네, 선물을 한 1조 3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물에서도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왔죠. 그래요? 네, 오늘은 그래도 어제 그제는 그래도 현물을 2천억, 4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뭐 현물에서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5천억 이하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데 오늘은 현물 매도도 7천억 정도가 나왔고 많이 했네요. 네, 기관도 현선물. 나왔고 오늘은 그리고 제가 당일로 봤을 때 1조를 넘어가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1조 3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2조의 순매수 정도가 나왔다가 이제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춘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행히 이제 조금 추세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 순매수했던 선물을 다 매도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누적으로도 계속 선물은 순매도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 그 매도를 정당화하게끔 하는 재료들이 좀 미국에서 있었죠. 이번 주에 FOMC가 있었고 뭐 당일날 나오는 결과로는 좀 여전히 긍정적 별 이상 이상 있잖아요. 없었고 뭐 비둘적인 코멘트들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 주중에도 뭐 선물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7, 28, 29까지는 그래도 선물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네. 근데 이제 고용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담을 좀 다가오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좋아지는 게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 결정이라던가 뭐 테이퍼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건드릴 때 결국은 물가하고 고용을 보는데 고용이 생각보다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에 대한 것들이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게 된 거고 사실 이 부분의 이슈는 사실 4월달, 5월달에도 한번 계속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월 옵션 만기 때도 한번 그때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 좀 왔었고 그런데 이제 당장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이런 추세대로 하면 9월달 정도면 테이퍼링에 대한 코멘트가 있는 거 아니냐. 막상 닥치니까 그렇지. 조금 불안한 심리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받아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오늘도 코스피에서 여전히 또 많이 샀습니다. 1조 2천억. 네, 1조 2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는데 많이 샀네요. 많이 샀고. 정말 요새 개인들의 매수세를 보면 그 받아내는 거 보면 네. 진짜 대단해. 뭐 돈 버는 승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 지금 사는 물량이 어떤 주식을 정확히 사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중에 또 오른 주식도 분명히 있을 건데 뭐 지금 사는 거는 보면 대형주 쪽에서 여전히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네.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네. 떨어지면 하락을 받아내는 네.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 면에서는 좋은데 이게 참 주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 네. 추경 이쪽에서 이게 네. 매수세가 붙어 주가들이 그렇죠. 확 올라가는데 이래서는 지금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 받쳐놓고 오늘 삼성전자 호가창 보면 지금 정 마감할 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볼까요? 지금은 조금
없어졌네. 잠깐만. 아까는 여기에 막 100만 주씩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요. 제가. 싸게는 받겠다, 사겠다. 네, 받쳐는 놓겠다. 근데 이제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호가창에서 받쳐놓는 거는 주가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밑에 받치는 물량 이만큼이나 있으니까 위안이 되거든. 위안은 되는데 결국 주가를 올리는 거는 시장가로 호가 잡아먹어서 팍팍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매하는 행태는 외국인이 보여줘요. 근데 이제 받쳐서는 주가가 뭐 떨어지지 않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올라가진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결국은 총 이제 호가를 보면 잔량을 보면 매도 호가가 훨씬 더 100만 주 되고 매수 호가는 250만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 다 포함해서 싸게만 사려고 하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심리는 뭐냐면 내 거 물량을 딱 체결하고 올라가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 내 것만 잡아먹고 올라가 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좀 뒤집혀야 됩니다. 추세적으로. 예, 이쪽 매도 호가가 훨씬 더 많아지고 매수 호가가 좀 적어져야 주가가 좀 탄력을 붙을 건데 뭐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던 모든 기업들의 대형주들의 컨셉, 철강주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전반적으로다가 실적 발표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번 여름은 대형주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나 코스닥 위주의 매매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잘 모르시겠으면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건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냥 휴가 가도 돼. 네, 그죠. 컴퓨터 모니터 열지 네, 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떨어지거든. 보기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네. 불안한데 사실은 떨어져도 그 이야기는 네.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다. 네. 이거를 지금 그렇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있죠. 이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고 떨어지고 올라오고 하는 이 과정이 너무 지켜보는 게 괴로움이 괴롭죠. 괴로운데 한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컨셉이 확실한 시장이거든요. 작년 대형주, 올해 중소형주장이라고 이제 컨셉을 정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올해 저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제 고객님들 중에서는 포트에 아예 없으신 분들도 많고 수두룩하고 있어도 정말 그냥 혹시 몰라서 갖고 있는 주식들이거든요. 네, 혹시 몰라서. 근데 여전히 좀 시장 포트에서 여전히 포트 수익률을 갉아먹고 있는 대형주들입니다. 결국은 지금 수익률을 올려주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소형주 매매가 쉽냐? 중소형은 더 어렵지. 더 어려워요. 네, 근데 기회는 있지만 더 어려운 거고, 저는 제 업상 그렇다고 시장 떨어져서 주식 다 떨어지는 제가 어떻게 수익 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되게 좀 약간 아마추어 같은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수익 내기 위한 열심히 활동이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7월 저도 이제 손님들 결산해 보니까 다행히 소위 말하는 잡주 매매 하셨던 분들은 조금 그래도 플러스가 좀 나기는 났어요. 네, 근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뭐 이번 달은 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8월 달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돌아가는 게 기대가 될 만한 게 별로 없어. 이제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뭐 외국 선물을 팔든 말든 뭐 그냥 평범한 하루에 하루 정도, 그냥 하락하면 하락하는 날에 하루 정도, 올라가면 올라가는 날에 하루 정도라고 봤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옵션 만기일의 영향이 다가옵니다. 네. 언제죠? 8월 둘째 목요일이니까. 8월 둘째 목요일. 매주 둘째 목요일입니다. 날짜로는 8월 12일이 되겠죠. 8월 12일인데 이제 딱 만으로 한 9영업일 남았습니다. 네. 9영업일 남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하방을 좀 보고 있고요. 아쉽게도 옵션도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물이 다음 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는 옵션 만기거든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물은 그렇게 신경 쓰진 않지만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선물 가지고 지금 지수 핸들링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옵션으로 하방 질러놓고 선물로 지수만 살짝 끌어내렸다가 체결시키고 다 올라올 수 있는. 대신에 이 변동성이 다 죽어나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되게 많이 하방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익이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몇 개 대형주들 보니까 그 121선가 그러니까 다 낸 거 아래쪽에 와서 지지선이 없어 보니까. 네.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다 이평선들을 보면 좀 약간 공포스러운 국면에 다 와 있죠. 그러니까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주들이 다 소위 말하는 이평선 지지선들도 깨졌고 가격 지지선도 좀 깨지고 이평선 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위에 다
좀만 올라가면 헤딩 해가지고 다 물량 쏟아지는 그런 국면을 만들고 있잖아요. 일단은 8월 둘째 주까지는 어쨌든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 들고, 아무리 개별주들이 개별 모멘텀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심리가 안 좋으면 올라가면 팔려고 하는 심리가 더 강하거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안정적으로 돼야 뭔가 개별주들도 올라갈 때 좀 같이 추세가 좀 따라 붙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만 이제 정적 변동이나 이제 뭐 VI 걸리면 다 거기서 팔아 제끼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저도 이번 주까지는 오늘 조금 하락은 좀 과한 듯 싶어서 아직까지는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개별주든 대형주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잔고의 종목마다 수익이 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났든 마이너스가 났든 종목별로 플러스가 났든 마이너스가 났든지 간에 일단 다음 주 초에 어느 정도 조금 일정 부분 종목별로 반등이 주면 저는 좀 줄여볼까 합니다. 네, 줄여서 지금 구간에서는 줄여서 매도했다가 올라가더라도 또 기회가 있는 장이 분명히 와요. 줄인다고 하면 한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 한 몇 퍼센트 한 줄일 30% 이상은 줄일 것 같아요. 다음 주 일주일 네. 동안 최소한 뭐 신용이나 담보대출로 샀던 물량들, 그러니까 잔고가 훅 빠졌을 때 조금 잔고를 크게 레버리지를 깎아먹을 수 있는 물량들은 조금 줄이는 구간이 다음 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얘기는 지금 미수라든가 이런 것, 뭐 담보 대출로 사지 네, 않은 신용. 그냥 자기 현금으로 현금으로 산 사람들 네. 같은 경우는 물량 줄이지 버틸 수 않아도 있죠. 돼요. 네. 그렇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한 1차적으로 저는 그거 물량부터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8월 달에는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기이자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8월 달 내내 금리 변수가 계속 괴롭힐 거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8월 중순 이제 잭슨홀 미팅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거와 관련된 코멘트들도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그런 것보다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내내 밀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는 또 내내 밀리다 막판에 또 올라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날은 오후 2시 이후에 올라오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그냥 쭉 밀어버리는 날도 있고, 아마 원웨이로 상방을 보는 날은 사실 이제 8월 달에는 횟수가 좀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8월 달에 어쨌든 우리가 상승 추세인 달이 멈췄잖아요. 이번 달에 일단은 음봉이 났고 8월 달에는 이제 시작하는데 8월 달도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 기억에 작년에 7월 달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작년 7월 달. 8월 달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변동성 때문에. 그래서 근데 8월 달은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색깔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인 좀 되게 식상한 멘트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위기이자 결국 기회도 될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봐서 8월 장이 이런 변동성이 클 것 같으니 네. 만약에 현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그러면 다 팔 것이냐? 그거는 뭐 예상이니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질문들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 종가 78,500원인데 지금 팔았다가 76,000원에 사려고 대놓는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안 오면 어떡해 근데. 그치.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진짜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왜 어렵냐면 지금 주체가 없어요.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전자는 그냥 질질질 정말 지루한 6개월이 넘었죠 이제. 근데 대형주들이 다 이런 모습인 거고 이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지금 매도하라 말씀 못 하는데 막상 조금 매도하고 해보시면 좀 기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되니까. 네, 진짜. 네. 그러니까 보통 한 20, 30%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보통 20%에서 30% 정도 현금 비중을 좀 보유하고 있다가 그렇죠. 네. 정말 싸게 좀 네. 내려오는 경우. 네. 안 그러면 뭐 마음이라도 편해지는 거니까. 아니면 저는 대형주 만약 지금 이게 제일 편한 건 분할 매도긴 한데 저는 지금 정도보다 올해 안에는 지금 정도보다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올 것 같아요. 8월 달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올 하반기에는 한 번 정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한 번 정도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회와 위기가 한 번씩은 올 것 같아요. 기회와 위기는 한 번씩 오는데 일단은 반등이 추석 때까지 안 온다라고 하면
더 보수적으로 볼 겁니다. 더 보수적으로 볼 거예요. 일단은 하긴, 앞으로 한 2달 정도의 올해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앞으로 2달 정도에 다 달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 추석 지나고 나면은 그 연말 대주주 네, 양도세, 네, 10억 양도세 네. 그것 때문에 물량을 계속 정리할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더 떨어지는 어떤 네. 요소가 되지 않냐. 아, 그렇죠. 네. 예. 네. 참 어려운 그거는 장이. 이제 피할 수 없죠. 네, 맞닥뜨려야 되고요. 지나고 나서 보면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떨어져, 왜 떨어져라고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재미는 없어집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는 시장에 수급이 붙질 않기 때문에 종목별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잔고가 별로 최소 늘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개별주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아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대형 IPO들이 되면서 그쵸. 돈이 오히려 지금 막 그쪽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더 물량이 늘어나니까 네. 돈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좀 수급 유동성이 부족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더 늘어나니까 이제 더 부족한 현상이 그렇죠. 벌어지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 그런 건 있었죠. 시장이 좋을 때는 대형주 IPO에 갔다가 일시적으로 갔다가 그 끝나고 환불되면 다시 그 주식을 사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IPO 하고 끝 다시 안 오는 거죠. 그냥 예수 대기 자금으로 넣는 거죠. 그냥 이 자금은 예를 들어서 IPO만 하는 자금이야. 약간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 자금에서도 아마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대응을 보시는 게 낫고 여전히 중소형 주식들이 조금 더 낫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면서도 사실 진짜 오늘은 방송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어렵네요. 왜냐하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황 팀장 헤매네 약간 그럴 거예요. 왜냐면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뭐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났었잖아요. 화요일로 금요일 하는데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바뀐 것도 없고 주가도 변동이 없는데. 그러네요. 네. 저 공무원연금 전 CIO 네. 하셨던 이창훈 단장님 어제 이제 우리가 방송을 했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는 장이라고. 그렇죠. 실적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안 오른다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빨리 MSCI 선진국 지수로 그렇죠. 편입돼야 된다. 네. 이게 중국 뭐 이래서 영향받고 저래서 영향받고 그죠. 포르투갈도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는데 왜 우리가 이런 선진국 주세 편입이 돼야 이제 ETF로 패시브 자금도 좀 들어오니까 그렇죠, 패시브 그렇기는 자금들. 한데 지금은 조금 끼인 장이긴 하죠. 왜냐면 이번 주에는 사실 뭐 중국이 크게 밀렸다가 또 반등하고 뭐 변동이 엄청 컸지만 미국은 그렇게 영향받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한국 시장만 중간에 껴가지고 계속 그거에 변동받고 10시 반 이후에 막 쭉 밀렸다가 또 오후에 반등하니까 2시 후에 또 쭉 올라오고 대응하기 좀 어렵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그 보니까 일단 항생 지수도 좀 많이 빠졌어요. 네. 보니까 2%대 이상 빠진 것 같고 지금 일단은 뭐 이따 장이 시작돼 봐야 되겠지만 나스닥 선물 지수도 네. 지금 보니까 1.45%대 이렇게 빠지는 것 오늘 같은데. 개별 좀 변수가 좀 있죠. 아마존이 실적이 처음으로 예상치보다 좀 안 나와서 아마존이? 네, 시간에서 좀 크게 밀렸고 그러니까 S&P 500 선물은 플러스를 보였어요. 플러스를 보였는데 나스닥이 아침부터 좀 마이너스를 보이는 바람에 좀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들도 좀 있었죠. 그리고 뭐 확 델타 변이 좀 약간 식상한 재료긴 하지만 계속 시장 영향 미칠 거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개별주 매매는 이쪽에 집중되어 있기는 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거리두기로 인해서 수혜 볼 수 있는 배달, 뭐 포장, 그다음에 뭐 몇 번 말씀드렸던 뭐 태양케미칼 같은 뭐 드라이아이스 이런 소재들 뭐 그렇다고 언택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언택트라고 보기는 어렵죠. 큰 틀에서 언택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작년에 언택트로 올라왔던 그런 대형주 말고 정말 개별적인 이슈로 한 번 정도 슈팅 보일 수 있는 그냥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분봉 따라 들어가면서 말 그대로 그냥 구간 따먹게 하는 거예요. 구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말 제가 보기에는 고수의 영역이라 우리 초보 네. 그러니까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좀 따라하기 힘든 네. 어떤 영역인 것 같은데 그러한 주식들로 보는 주식들이 어떤 게 있어요? 그런 보는 주식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배울 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 관련 업종들의 어떤 회사 네, 종목. 그렇죠.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는 폭염 관련 주식도 좀 같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 주식들도 일단 일시적으로 좀 보고는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단키트들이 이제 사실 계속 안 좋았던 게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코로나 키트로 인해서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그다음에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또 한번 크게 쫙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되돌림에 대한 반등인데 여기서 제대로 치고 나가려면 원래 진단키트 업체들이 코로나 키트를 만드는 건 아니었잖아요.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본업을 변형을 해가지고 간 거지. 근데 기존에 우리나라 이제 진단 키트들 보면 옛날에 지금 딱 생각나는 게 마크로젠 같은 회사들 보면 내가 나중에 향후에 어떤 병에 걸릴지를 먼저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목적들을 많이 처음에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이제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가 마크로젠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가슴 절제술을 했거든요. 내가 이제 향후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 보면 랩지노믹스나 뭐 다른 진단 키트들 업체들 보면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하고 있죠. 시젠도 그렇고 뭐 지금 최근에 성장한 ST 바이오센스도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거는 좀 일시적인 것으로 일시적인 거, 보고, 네, 그렇죠. 백신은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로나에 진단 키트. 진단 키트 업체들이 코로나로 계속 사업을 하기에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끝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다시 이제 인류의 병을 치료하는데 기여하는데 쪽으로 갈 건데 거기서 이제 다시 원래 본업으로 빠르게 돌아가서 그쪽에서 성과를 내는 업체들이 먼저 이제 조금 주가에 탄력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요. 한번 그 진단 키트 업체들은 변동성이 심하니까 한번 개별적으로 다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보면 실적으로 다 잘 나오죠. 2분기 실적 잘 나오는데 주가는 아직 바닥에 있죠. 안 나올 때보다. 왜냐면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이 그렇죠.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 미래에 대한 청사진들을 잘 제시하는 진단 키트들은 어떻게 보면 정고점을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로나는 일단은 당분간 계속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별로 업사이드를 과연 어떤 병에서 어떤 병을 진단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하느냐인데 그 부분은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그냥 수급만 보고 매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당장 제가 오늘 좋다고 해도 당장 월요일부터 팔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대북주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뭐지? 그러니까 네. 지금 어쨌건 지금 8월 네. 장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오늘 좀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을 거는 이건 뭐 따라 하시든 네. 아니면 각자 이건 판단의 영역인데 일단 황 팀장님은 다음 주에 보유 물량을 한 30% 정도 줄일 계획을 계속 가지고 줄일 있다.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까지 설명했던 지금 어려운 음. 증시 현황 그리고 이제 얘기하신 다음 거고요. 주부터는 이제 만기일에 영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대비한 충격을 그러니까 팔고 시장을 떠나라는 아니고 지금 팔고 싸게 사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대비하자. 대비하죠. 긍정적으로 네. 이렇게 네. 보면 네, 되죠. 그렇죠. 안 떨어져 상관없어요. 또 다른 거 사면 돼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